네, 오늘의 건강 닥터 나와 계십니다. 공성주 원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원장님 반갑습니다. 휴가 어떻게 좀 다녀오셨어요, 원장님? 아직은 못 다녀왔습니다. 너무 바쁘셨나 봐요. 예. 휴가를 못 다녀오셨지만 또 역시 또 많은 분들을 환자분들을 편안하게 치료해 주시느라 굉장히 바쁜 일정 보내고 오셨던 것 같은데요. 여름 휴가철이 좀 끝나고 나서 오히려 이제 허리 통증 호소한 분들이 또 좀 급격하게 늘어난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유독 바쁘셨나요? 아무래도 그 휴가철을 기점으로 해서 이 허리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의 수가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네. 평소에 활동하는 거에 비해서 최근에 뭐 야외 활동을 하는 것들, 예를 들면 뭐 수영이라든지 아니면 자전거 타기, 또 등산 같은 이런 운동들이 좀 늘어나기도 하고 네. 또 자동차를 타고 어디 좀 멀리 다녀오시는 경우도 있을 맞아요. 테고 요즘 또 해외여행 많이 가시잖아요. 네. 장거리 비행 탑승 등의 이 야외 활동의 증가가 주 원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평소에 이제 사용을 크게 많이 하지 않던 이 허리 근육들이 갑작스럽게 이제 사용량이 늘어나면서요. 일시적으로 통증이 올 수 있는데 만약 시간이 좀 지난 후에 며칠 정도 경과를 봤을 때 대부분은 가라앉고 좋아지지만 그렇지 않고 증상이 지속된다라고 했을 때는 또 허리에 문제가 있는, 예를 들면 디스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휴가철이 지나고 나서 급격하게 허리 통증이 느껴지고 이게 며칠을 지나도 나아지지 않고 더 오히려 통증이 심해진다면 일단 너무 참지 마시고 바로 병원에 가셔서 한번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허리 통증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질환하면 허리 디스크 그리고 척추 협착증이 대표적인데요. 이 두 질환이 묘하게 증상이 좀 비슷하기도 하고 동시에 같이 오는 분들도 있다면서요. 그래서 맞습니다. 구분하기가 좀 어려워요. 허리 통증을 일으키는 주된 대표적인 질환, 보통 디스크 그리고 협착증을 많이들 말씀하시는데요. 네. 증상이 비슷하기도 하면서 미묘한 차이도 있고 또 확실한 차이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박서진 아나운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 이 디스크가 있으면서 협착이 있는 환자들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사실 좀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화면을 보시면서 한번 차이점을 말씀드려 볼게요. 네. 협착증의 경우에는 주로 걸을 때 또 서 있을 때 이럴 때 통증이 많이 옵니다. 그리고 허리를 좀 뒤로 젖힐 때 통증이 많이 발생하는데요. 이에 비해서 디스크의 경우에는 주로 허리를 숙일 때 뒤쪽에 있는 디스크의 압력이 올라가기 때문에 통증을 좀 더 느끼고요. 그리고 앉아있는 자세 마찬가지 압력을 받는 자세가 되는 상태에서 통증이 더 심해집니다. 반면 협착증의 경우에는 이렇게 쪼그리고 앉거나 허리를 숙이게 되면 척수가 지나가는 이 신경관 통로가 넓어지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통증이 사라지거나 좋아지죠. 그리고 만성화되어 있는 협착증 환자의 경우에는 그래서 허리를 앞으로 이렇게 숙이고 걷게 되죠. 네. 디스크의 경우는요. 디스크 막이 좀 손상이 되거나 이런 경우에는 기침을 할 때 허리가 울리는 경우도 있고요. 또 저희가 이제 병원에서 많이들 검사 받아보셨겠지만 누워서 이렇게 다리를 들어 올리면 허리 쪽으로 통증이 발생하는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협착증과 디스크를 구별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허리를 뒤로 젖힐 때 통증이 극심하다 하면 협착증이고 또 앞으로 숙였을 때 아프면 디스크다. 이렇게 구분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 허리 통증이 참 치료가 어렵기로 좀 유명합니다. 그렇죠? 네. 잘 안 낫기로 유명한데 네, 어떻게 치료하는 게 좋을까요? 아무래도 다른 그 부분들과 다르게 척추, 특히 이제 허리 같은 경우에요. 요추라고 말하는 부분이 한 마디가 아닙니다. 5마디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네. 5마디 중에 한 곳에만 문제가 생겨도 사실 아픈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직접적으로 어떤 한 군데를 치료해서 해결을 하더라도 남아있는 나머지 다른 마디에 또 다른 병변이 생기거나 아니면 당장은 치료하지 않았지만 네. 치료 후에 나타난 증상들에 따라서 또 통증이 발생하는데요. 중요한 건 정확하게 진단을 내리고 그에 맞는 치료 계획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네. 이 허리 통증의 단계별 치료를 보시면요. 초기에는 저희가 보존적 치료를 해보고 그게 부족하면 여기 있는 것처럼 신경성형술이라든지 아니면 풍선확장술과 같은 비교적 간단한 시술을 해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증상이 여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 지속이 되거나 일상생활이 안 될 정도가 되면 결국 수술적인 치료를 고려하는데요. 그렇죠. 수술적 치료라고 말하면 늘 나오는 얘기가 이제 나사못을 이용한 고정술 얘기가 나온단 말이죠. 맞아요. 근데 이 고정술을 해야 되는 경우는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모든 환자가 다
수술하면 나사못을 고정하지 않거든요. 예전에는 그 중간 단계로 여러 가지 또 이제 절개를 하고 수술을 했는데 요즘은 이제 내시경을 이용해서 치료를 하는데요. 이 내시경을 이용한 치료가 이 유압술을 해야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곳에서 적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주사나 비수술적인 치료를 했을 때 차도가 좀 없고 수술을 하기에는 조금 이르다 싶을 때 해볼 수 있는 방법으로 이제 내시경 치료를 설명해 주셨는데 이 내시경 치료도 한 가지가 아닌 것 같아요. 굉장히 다양하다면서요. 맞습니다. 네. 보통 일반 환자분들은 내시경하면 다 그냥 한 종류로 뭐 브랜드만 다르고 다 똑같은 내시경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네. 내시경에도 굉장히 역사가 길고요. 상황에 따라서 치료하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네. 디스크가 문제냐 아니면 협착증이 문제냐에 따라서 또 치료하는 내시경 기구도 다르고 방법도 다른데요. 우선 이 디스크에 관련된 치료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디스크가 터져서 우리가 흘러나왔을 때 디스크를 제거하잖아요. 이 수술 방법을 대신할 수 있는 내시경은 내시경 디스크 제거술이라고 하는 방법이에요. PELD라고 말을 하는데 대개는 굉장히 연필심만한 가느다란 내시경 관을 허리 옆쪽으로 보통 들어가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뒤쪽으로 들어가는데요. 집어넣은 다음에 터져 있는 디스크를 제거하고 그 디스크 막을 이제 치료를 하는 방법을 취하는데요. 네. 디스크에 간혹 터져 있는 부분이 메인이 아니라 디스크를 둘러싸고 있는 바깥쪽 막인 섬유륜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만약에 손상이 되어 있어 어떤 흉터처럼 울퉁불퉁한 조직이 형성돼서 통증이 발생한다면 그때는 안에 있는 터져 있는 디스크를 어떻게 끄집어내는 게 아니라 바깥쪽에 있는 그 막을 치료하는데요. 이때는 내시경 디스크 성형술이라고 하는 치료를 합니다. 이름은 뭐 펠란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네. 이런 내시경들은 내시경 관이 굉장히 가늘고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수술을 하거나 할 때 항상 근육 손상 그리고 뭐 인대 그리고 관절을 조금 깎아내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오직 그냥 디스크 속으로 직접 들어가서 치료하는 거라 사실상 내 몸의 구조를 보존하는 데는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한데 대신 모든 경우에 적용되지는 않아요. 그렇겠죠. 딱 이 경우에 네. 한해서만 사용을 해볼 수가 있고요. 이제 아래에 있는 내시경들이 요즘 많이들 부각이 되고 있는 협착증에 대한 내시경 치료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치료하는 이 방법에 따라서 내시경 통을 하나만 집어넣고 그 안에서 내시경 카메라와 기구를 같이 넣어서 하는 방법이 바로 이 한 구멍 단일공 내시경이라고 말하는 PSLD 방법이고요. 네. 양쪽으로 한쪽은 카메라가 들어가고 한쪽은 수술기구가 들어가는 방법이 양방향 내시경이에요. 이 치료 방법들은 앞에 말씀드렸던 방법들에 비해서는 좀 더 큰 내시경 통이 들어갑니다. 어쩔 수 없이 근육을 조금은 손상시키고요. 그리고 치료하는 구간에서 이 관절 부분을 조금은 갈아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하지만 이제 협착증이 있게 되면 우리가 보통 인대가 두꺼워지고 뼈가 많이 자라서 신경을 누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거하는데요. 이게 처음에 나와 있는 이 단일공 내시경의 경우는 절개 부위가 한 부위입니다. 그래서 근육 손상이 상대적으로 적어요. 적고 치료하는 방향에 대해서도 카메라와 직접 치료하는 방향이 일치하기 때문에 보는 부분들이 수월합니다. 네. 대신 양방향 내시경의 경우는요. 서로 기구와 또 카메라가 서로 다르게 들어가는데 이 치료 방법은 내시경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물을 통해서 물이 들어가서 나오는 식으로 순환을 하면서 치료를 하는데 이 기존에 있던 이 세 가지 방법은 한 구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순환이 그냥 펌프처럼 돌아갑니다. 근데 이 아래쪽 부분에 있는 양방향 내시경의 경우에는 수압이 좀 셉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압력이 가해지면 뇌압이 증가하는 경우에 뭐 두통이 오거나 아니면 경기를 조금 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 경우에 따라서는 신경막 바깥쪽에 출혈이 좀 생기는 그런 단점이 있는데 대신 이 치료 방법은 기존에 이 절개를 하고 수술했던 방법에 비해서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에 치료하는 의사 입장에서는 배우기 수월합니다. 그래서 많이 하시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시야가 굉장히 광범위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겠네요. 놓치지 않고 구석구석을 다 볼 수 있다는 점에서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네, 좋습니다. 척추 내시경 치료의 종류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주셨고 일단 가장 크게 4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이외에도 좀 차이점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앞에 PPT 앞쪽에 PPT 네. 한번 더 설명을 들어볼까요? 네. 예, 척추 내시경 치료와 관련된 그래서 내시경 디스크 성형술, 제거술의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직 손상이 가장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치료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 아래에 있는 방법을 할 이유가 없이 윗방향 위에 있는 방법으로 치료하는 게 가장 좋아요. 네. 대신 치료를 적응받을 수 있는 경우가 제한적이라는 게 좀 단점이겠고요. 아래에 있는 것처럼 이제 이 단일공 내시경 PSLD라고 말하는 치료 방법은 절개 부위가 한 부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근육 손상이 좀 적다. 네. 양방향 내시경은 절개 부위가 두 곳인데 보는 이 시야가 넓고 조절하기가 수월하다.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앞쪽에서도 이제 잠시 언급을 해주셨는데 척추 내시경 치료에 대해서 한번 쭉 정리를 잘 해주셨어요. 저희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내시경 치료도 좀 제대로 알고 나에게 가장 적합한 방법을 선택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척추 내시경 치료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간단하게 좀 짚어볼까요? 네. 내시경은 절개 수술에 비해서 아무래도 절개 부위가 작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던 디스크를 치료하는 방법은 절개 부위가 거의 한 5mm 정도, 6mm 정도밖에 안 돼요. 정말 작고요. 협착증에 관련된 내시경의 경우도 절개 부위가 한 1cm 미만입니다. 그래서 근육 손상이 사실 거의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치료 이후에 환자가 느끼는 허리 통증이 굉장히 적고 회복이 빠르다는 장점이 있고요. 전신 마취를 하지 않습니다. 디스크에 관련된 내시경 경우에는 심지어 부분 마취를 하고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또 경우에 따라서 이제 수면 마취나 척추 마취를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고령의 어르신들이라든지 아니면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도 마취에 대한 부담 없이 네. 치료할 수 있고요. 입원 기간이 하루 또는 이틀 정도 됩니다. 그래서 퇴원을 빨리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일상생활 복귀가 빠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수술이 좀 부담스럽다 하는 분들도 척추 내시경 치료를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분들 외에도 또 어떤 분들이 척추 내시경 치료를 했을 때 좀 나은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기존의 보존적인 치료나 이 신경선을 수가 같은 비교적 간단한 시술로서는 호전이 되지 않는 분들, 이분들이 이제 수술을 그러면 크게 해야 되느냐를 고민하실 거거든요. 이때 내시경으로 이제 치료를 저희가 고려할 수 있고요. 기저질환이 있거나 만성질환이 있는 환자들, 전신마취에 대한 부담이 되는 분들이 또 치료를 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유압술을 해야 되는 경우 아까 제가 드리진 않았었는데요. 척추가 분리돼서 불안정해서 떨어져 있는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유압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리고 마디가 이제 많이 흔들리는 전방전이증이 있어서 또 불안정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유압술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하지만 이제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협착증이나 디스크는 이 내시경으로 치료가 가능합니다. 또한 이제 재발한 디스크, 수술을 한번 받으셨어요. 파열돼서 손상됐던 이 디스크를 제거를 했는데 다시 나오는 경우, 이 경우에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했던 자리로 다시 들어가게 되면 수술 주변 부위에 유착이 심하기 때문에 신경 손상이 좀 발생할 위험도 좀 있습니다. 또 제거하기도 어렵고요. 이런 경우에 내시경을 이용하게 되면 기존에 들어갔던 길이 아닌 또 다른 길, 옆쪽으로 들어간다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 기존의 길이 아닌 다른 곳을 통해서 가게 되면 안전하게 또 치료할 수 있고요. 또 척추에 있는 이 뒤쪽 관절인 후관절이 좋지 않아서 마디가 이제 제거를 하게 되면 흔들리는 경우에 네.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가 왼쪽에 디스크가 터졌는데 오른쪽으로 들어가서 끄집어내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이제 다양한 방법으로 진입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엔 내시경을 이용한 치료를 고려하시면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척추 내시경 치료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다를 수가 있겠고요. 어떤 치료든 치료 방법을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공성주 원장과 함께 허리 통증을 다스릴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 알아보고 있고요. 허리 통증, 또 다리 저림 때문에 힘드셨던 분들, 또 이와 관련된 고민과 궁금증 있는 분들은 상담 전화 주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지금 많은 분들이 전화 상담에 참여해 주고 계신데요. 전화 상담 접수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40대 시청자분께서 이런 문의를 남겨주셨습니다. 물놀이를 하다가 허리를 삐끗했는데 다리도 쥐가 난 것처럼 아픕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사연을 남겨주셨네요. 네. 이런 분들 의외로 많으실 것 같아요. 많습니다. 네. 이제 실제 쥐가 난 거냐 아니냐 좀 애매하죠. 근데 쥐가 난 것처럼 아파요의 표현이 쥐가 난 게 아니라 사실은 방사통을 이런 느낌으로 표현하는 분들이 꽤 있으세요. 네. 그래서 물놀이에다 허리 삐끗하시면 되게 허리가만 아프거든요. 허리 뻐근하시고 하시는데 이게 되게 뭐 며칠 좀 쉬고 그리고 진통제 조금 드시고 이러면 되게 호전되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고 이제 증상이 좀 계속 지속되고 말씀하신 것처럼
쥐가 난 것처럼 좀 다리가 좀 약간 쎄하기도 하고 저리기도 하고 뭐 이런 느낌 네. 이런 것들이 계속 있다라고 하시면 방사통을 좀 의심은 해봐야 되고요. 나이를 고려해 봤을 때는 이제 디스크에 대한 문제가 있지 않은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근처 병원에 척추병원에 이제 내원을 하셔서 필요에 따라서는 뭐 MRI 같은 검사를 확인해서 네. 디스크에 문제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해 보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전문적인 검사가 좀 필요할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더 미루지 마시고 병원에서 한번 전문적으로 진단을 받아보시고 치료가 필요하다면 치료 잘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70대 어머님께서 또 이런 사연을 남겨주셨습니다. 협착증 치료 중인데 다리 마비 증상이 심해졌어요. 수술을 해야 할까요? 라고 물어봐 주셨네요. 수술이 필요할까요? 이제 중요한 것은 저 마비 증상이 어떤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하겠는데요. 예. 어머님들이 저 걸을 때 마비가 와요 이런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네. 하지만 이제 실제 우리가 의학적으로 말하는 마비는 정말 다리에 힘을 주는데 신호가 아예 안 걷는데 가는 안 움직이는 네. 거거든요. 이제 이건 정말 응급입니다. 이렇게 되면 신경 손상이 꽤 많이 진행했다는 걸 뜻하고요. 이때는 신경 손상이 더 진행하지 않도록 그리고 좀 신경 압박을 풀어줬을 때 회복되는 걸 기대하기 위해서 우리가 수술을 하는데요. 그게 아니라 만일 통증 때문에 힘이 빠지는 것처럼 느껴서 못 걷는다. 이런 거라고 하면요. 이때는 이제 치료 시기를 잘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요. 다만 이 사연 주신 어르신께서 어느 정도 지금 치료를 받고 계셨는지 단순하게 약만 드시고 물리치료만 받았다. 네. 이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실제 위압감이 아닌 통증 때문에 그런 거라고 하면 뭐 주사 치료를 해보는 경우도 있을 테고요. 네. 경우에 따라서는 뭐 간단한 시술을 해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어느 정도 치료했는지를 좀 중요하게 따져야 될 것 같고 만일 이제 뭐 시술도 해보셨고 또 주사 치료도 여러 번 해보셨는데 지금 통증이 계속 지속된다라고 하면 적어도 한 3개월 정도 치료를 꾸준하게 하셨는데 아프신 거다라고 하면 수술에 대한 부분들을 좀 고려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이제 경우를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해 주셨으니까요. 그 두 가지 중에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 잘 고려해 보시고 치료 잘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30대 시청자분께서 또 이런 전화 상담을 접수해 주셨습니다. 임신 후에 디스크가 재발해서 통증이 심한데 어떤 치료를 받아야 될까요? 라고 질문 남겨주셨어요. 그러게요. 그 임신과 출산을 경험하면서 허리가 아프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네, 많이 계세요.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임신 중에 이 통증이 발생했을 때 네.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치료가 굉장히 제한적이라는 거죠. 그쵸. 그래서 임신 전에 디스크를 이미 진단 받으시고 뭐 경우에 따라서 수술을 하셨던 분도 있으실 테고요. 그렇지는 않고 그냥 보존적인 치료만 하셨던 분도 있으실 텐데 네. 만일 이제 수술을 했는데 재발했다. 이 경우가 사실 제일 어렵습니다. 그러면 정말 다시 또 수술을 해야 되느냐. 왜냐하면 임신 중에 저희가 가장 안전하게 이제 그래도 임산부에게 쓸 수 있는 유일한 약은 타이레놀이거든요. 타이레놀 정도 약을 드시고 통증이 어느 정도 좀 조절이 된다라고 하면 이제 지내볼 만은 하시지만 네. 그러지 않은 경우 정말 너무 아파서 어떻게 걷지도 못하고 막 이런 상황일 때가 제일 문제인데요. 정말 심하게 통증이 있거나 또는 마비가 오거나 하는 경우에는 아주 드물지만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의 대부분은 수술을 하지 않고 임신이 끝난 이후, 출산 이후에 치료를 좀 받는 것을 고려하거든요. 그럼 그 사이에는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저희가 최대한 침상 안정을 조금 많이 하시고 네. 그래서 움직임을 조금 제한을 하고요. 하지만 임신 중에 운동을 아예 안 할 수는 없으니까 그쵸. 걷기라든지 기본적인 활동을 하시되 허리를 많이 숙이거나 하는 부분들은 절대적으로 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임신 중에 이런 문제가 있는 분도 이렇게 대처하는 방법들이 중요한데요. 이제 만약 임신을 고려하시는 분의 입장이라고 하면 임신 전에 허리 통증이 계속 있는 분들은 어느 정도 내가 지금 심각한지를 먼저 체크를 받으셔서 네. 만일 상태가 많이 안 좋으신 분들은 오히려 임신 전에 치료를 좀 어느 정도 받으신 다음에 안정화된 다음에 임신을 계획하시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 상담해 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잘 치료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계속해서 전화 상담 가능합니다.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고요.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전화상으로는 정확한 진단에 한계가 있으니까요. 권유해 주신 치료를 참고하셔서 정확한 진단 후에 치료를 시작하시길 바라고요.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합니다. 그 점도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우리 가족 건강 지킴이 건강 닥터와 함께하는 건강 매거진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양한 의료 정보와 함께 방송이 진행되는 동안 건강 상담도 가능한 시간입니다. 건강 매거진 혹시라도 생방송을 놓쳐서 아쉽다 하시는 분들은요. 유튜브에서 다시 보기가 가능하니까요. 유튜브에서 건강엔 한경을 검색하시고 많이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는 비교적 예후가 좋았던 치료 사례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좀 비슷한 사례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시고 치료 어떻게 하는지를 좀 보시면 나의 치료에도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첫 번째 사례부터 좀 소개해 주실까요? 61세 여성분이시네요. 요즘 이제 척추 내시경 이제 치료를 생각하시고 오시는 분들 중에 가장 이제 관심사를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 전방전이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세요. 이분들이 네. 과거에는 유압수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많이 들으셨거든요. 근데 유압수를 피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제 내시경 이완 치료를 고려하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 이제 10개월 전부터 이렇게 허리가 아프시면서 양쪽으로 엉치 통증, 다리 쪽으로 이제 저림감이 있으셨던 거죠. 그래서 증상이 점점 진행이 돼서 이제는 10분 이상 걷기가 힘들고요. 앉았다 일어나면 양쪽 다리 쪽으로 저림감이 있으시고 네. 통증 때문에 허리가 앞으로 이렇게 굽어지게 걷게 되는 이런 상태가 되셨어요. MRI를 찍어봤더니 여기 파란 선이 보이는 것처럼 척추 4번, 요추 5번 마디와 요추 4번과 5번 마디 사이에 이렇게 간격이 벌어지는 전방전이증 소견이 있었고요. 이로 인해서 이제 신경 공간이 좁아지는 상태였습니다. 가로 사진을 보셔도 이렇게 신경이 요거거든요. 동그라미 조그맣게 잘 안 보이는 거. 보이네요. 예, 안 보이시죠? 네. 그래서 이 뒤쪽으로 두꺼워진 황색인데 그리고 이 뒤쪽에 있는 후관절이 거의 망가지셨어요. 이렇게 이제 협착이 심한 상태셨는데요. 일단 협착의 정도가 이제 1단계셨고 불안정성이 아주 심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제 내시경을 이용한 척추 내시경 신경 감압술 PSLD를 통해서 치료를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양쪽으로 신경 공간을 넓혔는데요. 이 첫 번째 사진은 왼쪽 부분을 일단 이제 감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왼쪽 신경근, 신경 가지거든요. 이 가지가 이제 보이는 식으로 이렇게 보이고 반대쪽을 치료를 다 하고 나면 보시는 것처럼 가운데 있는 척수, 커다란 나무같이 기둥이 있고 양쪽으로 신경 가지가 나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공간이 넓어지시면 환자가 허리를 이렇게 구부리고 걸으셨던 게 펴져요. 펴지고 걷다가 이제 쉬고 싶은 증상이 시간이 길어지시면서 증상이 좋아지게 됩니다. 네, 좋습니다. 내시경 신경 감압술을 받고 예후가 좋았던 사례 소개해 주셨고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사례도 한 번 더 만나볼게요. 이번에는 70세 여성분이시고요. 네, 이분은 좀 더 심한 분이세요. 역시 전방전이증이 있으신데요. 네. 이제 허리와 양쪽 엉치 통증, 또 허벅지, 종아리, 발바닥이 저립니다. 이분은 3분 이상 버티기 힘드세요. 동네 병원에서 이렇게 진통제 물리치료 받으셨는데요.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으셔서 이 스테로이드를 계속 복용을 하고 있던 분이세요. 뼈도 약하시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환자가 대학병원의 진료도 보시고 유압수를 조금 고려를 하자라고 하셨는데 아무래도 유압수를 좀 피하고 싶은 마음이 크셨어요. 그쵸. 그래서 MRI를 보시면 이분도 역시 4, 5번 마디에 이렇게 전방전이증이 있고 신경이 굉장히 좁아져 있는데 문제는 3, 4번 마디에도 협착이 있습니다. 3, 4번 마디에도 오른쪽으로 이분은 척추가 측만증이 좀 생기셨거든요. 그래서 또 오른쪽 신경 공간이 좁은 상태였는데 유압수를 하게 되면 한 마디뿐만 아니라 윗마디에도 치료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최대한 좀 작게 치료를 원하셨어요. 네. 그래서 역시 가로 사진 보시면 신경이 거의 보이지 않죠. 이게 신경입니다. 신경이고 와. 역시 인대가 두꺼워지고 관절도 많이 이제 좀 나빠진 상태예요. 네. 그래서 역시
전방 전이증이긴 하지만 이제 1단계고 대신 디스크가 이렇게 터져서 위로 올라가 있는 상태라 조금 많이 신경 압박이 있긴 하셨어요. 그래서 역시 PSLD를 통해서 치료를 고려를 했고 보시는 것처럼 치료 중에 이제 신경을 덮고 있던 이 황색인대라고 하는 이 부분을 제가 이렇게 제거하는 모습입니다. 잘 뜯어내고 나면 네. 신경이 보이고요. 그래서 신경 주변에 원래 이제 이 부분이 뼈로 덮여 있던 자리인데요. 여기를 이제 좀 갈아내서 신경 가지가 신경근이 지나가는 통로를 넓혀주면 환자가 느꼈던 증상을 좀 호전시킬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전방 전이증이 있으셨던 분이고요. 내시경 치료를 받고 예후가 좋았던 그런 사례 소개해 주셨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점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만나볼 분도 전방 전이증으로 허리 통증이 왔던 분이거든요. 이런 전방 전이증 환자분들이 많으신지도 궁금하고 대개는 네. 여성분들이 많으시네요. 네, 일단 협착증의 비율이 여성분들이 남성보다 좀 더 많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 협착증 중에서 또 전방 전이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전방 전이증 환자를 이제 이렇게 좀 설명을 많이 드리는 이유는 이분들이야말로 정말 나사못을 이용한 유압수를 해야 되느냐 마느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시거든요. 맞아요. 네네. 물론 너무 심한 상태는 이렇게 내시경 이용해서 치료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땐 유압수를 사실 하셔야 되고요. 하지만 그러지 않은 경우에는 이 내시경을 이용해서 감압술만으로도 치료가 가능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62세 여성분도요, 허리가 아프시면서 양쪽 다리가 저리고 또 다른 병원에서 주사 치료를 또 오래 받으셨고요. 네. 10분 이상 걷기가 힘든 상태시고 다른 병원에서는 이제는 치료받던 병원에서는 유압수를 하시죠라고 얘기를 들으셨어요. 근데 역시 유압수를 좀 피해보고 싶은 마음이 또 크셨었고요. MRI를 보면 이분도 요추 4, 5번이네요. 4, 5번 마디에 전방 전이증이 가장 많이 발생을 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 이제 역시 신경이 좁게 많이 눌려 있고요. 가로 사진상에서도 이렇게 신경이 아주 작아져 있고 역삼각형 모형으로 보이죠. 이제 신경 줄기를 보는 마이오 MRI라고 하는 이 MRI를 봤을 때 이 4, 5번 마디의 구간이 이렇게 신경이 끊어진 것처럼 신경 압박이 심하면 이렇게 이제 뇌척수액이 지나가는 통로가 흐름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렇게 끊겨서 보입니다. 그래서 이분도 역시 PSLD를 통해서 치료를 하기로 계획을 세웠고요. 네. 황색인대를 제거하기 전 이렇게 모습이 보이고 이 인대를 잘 제거하고 주변부에 신경 가지가 지나가는 통로를 이렇게 좀 넓혀주면 신경 압박이 이제 해소가 되면서 환자가 불편했던 증상이 좋아질 수 있는 거죠. 좋습니다. 역시 전방 전이증을 앓고 계셨던 분이고요. 내시경 신경 감압술을 통해서 예후가 좋았던 사례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공성주 원장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허리 엉덩이가 아프고 다리가 저려서 걷기 힘든 병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고요. 병원에 가시기 전에 혹시라도 고민이나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상담 전화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셔서 여러분의 고민과 궁금증 많이 좀 물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합니다. 이 점도 꼭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 사례 또 이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50세 남성분이십니다. 디스크 협착이 같이 있으셨네요. 맞습니다. 이분의 경우는요, 이제 허리가 아프면서 왼쪽 허벅지 바깥쪽, 또 종아리 바깥쪽 이쪽으로 저림감이 있으셨어요. 꽤 오랫동안 있으셨는데 1년 전부터 통증이 좀 심해지셨고요. 근데 이분은 주로 서 있을 때 허리가 아프고 다리 증상이 나타났어요. 네. MRI를 찍어봤더니 요추 4, 5번 마디에 이렇게 디스크가 튀어나와 있습니다. 가로 사진상에서 보면 디스크가 실제로 이렇게 터져 있긴 한데 모양이 디스크가 압박이 심한 것처럼 보여요. 물론 이 왼쪽 관절 쪽에 외측 함유라고 하는 이 부분이 조금 좁습니다. 협착이 좀 있는데 실제 이제 저희가 이 디스크를 치료하기 위해서 이 PSLD라고 하는 이 방법을 통해서 저 디스크를 보러 들어갔는데요. 신경을 덮고 있던, 신경을 누르고 있던 디스크 막을 이렇게 확인해 봤더니 이 막이 굉장히 딱딱하게 석회화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소위 말하는 말랑말랑한 디스크가 아닌 이제는 마치 뼈가 누르는 것처럼 협착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증상이 디스크에 대한 증상이 아니라 협착에 대한 증상처럼 이분이 느끼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파열되어 있던 디스크를 제거하고 디스크 막 석회화가 되어 있는 부분들을 잘 이제 감압을 해서 신경막을 잘 정리를 해주고 나면 이 신경 가지가 지나가는 곳,
이 아래에 원래 디스크가 터져 있었거든요. 이렇게 공간이 넓어지면서 통증이 줄어들 수 있는 거죠. 네, 좋습니다. 역시 내시경 신경감압술을 받고 예후가 좋아진 그런 사례 소개해 주셨고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 만나볼 분은 협착증 디스크가 역시 함께 왔던 분이거든요. 이런 네. 분들 꽤 많으시죠? 많습니다. 보통 환자분들이 병원에 내원하셔서 제 진단이 그래서 협착증이에요, 디스크예요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네. 협착증 디스크 다 있습니다 이러면은 아니 그거 말고 어느 거냐고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많이 있는데요. 동반돼 네.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허리 통증과 왼쪽 허벅지 바깥쪽, 종아리 바깥쪽이 6, 7개월 전부터 저림이 계속 있으셨는데요. 역시 10분 이상 걷기가 힘듭니다. 오른쪽 발가락 쪽으로 이제 힘이 좀 빠지셨어요. 그래서 다른 병원에서 주사 치료를 한 5번 정도 받아보셨는데요. 효과가 별로 없으셨었고 MRI를 찍어봤더니 이분은 요추 4, 5번 마디 이렇게 협착증이 있으셨어요. 신경이 쭉 내려가다가 조금 이렇게 가늘어지죠. 색깔도 조금 이상하고요. 가로 사진을 봤더니 이 앞쪽 부분에서 누르는 부분들은 디스크입니다. 실제로 디스크가 돌출이 되어 있는데요. 뒤쪽으로는 이 황색인대가 두꺼워지면서 이 후관절이라고 말하는 관절 뼈가 이제 좀 커진 거예요. 그래서 신경이 역시 역삼각형 모양으로 좁아져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이 협착을 해결하기 위해서 PSLD 척추 내시경 신경감압술을 계획을 했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 신경이 누워 있는 부분들을 이 디스크가 눌렸던 부분들은 이 신경을 젖히고 디스크가 튀어나온 부분을 고주파라든지 레이저를 통해서 감압을 하고요. 위쪽으로 누르고 있던 뼈와 인대를 제거해주고 나면 오른쪽에서 보시는 사진처럼 이렇게 신경 가지가 공간이 넓어져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분도 역시 내시경 신경감압술을 받고 아주 예후가 좋았던 그런 사례였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고요. 또 다음 사례 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61세 남성분인데요. 요추관 협착증, 네. 이름이 조금 다르네요. 네, 이분은 이제 협착증만 있는 겁니다. 네. 협착증만 있으신데 허리 아프시고요. 역시 왼쪽 허벅지 종아리 발바닥이 저립니다. 굉장히 오래되셨고요. 1개월 전부터 이제 심해지셔서 역시 이제 5분 이상 걷기 힘드시고 이제 통증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절룩거리면서 이제 내원하셨어요. 병원에 타 병원에서 주사 치료를 이렇게 10회 이상 받으셨던 분이시고요. 한 2, 3일 정도밖에 호전이 안 되셨던 이런 상황인데 MRI를 찍어봤더니 역시 이렇게 4, 5번 마디에 협착이 아주 심해요. 3, 4번에도 협착이 좀 있습니다. 중등도로 있는데 마일로 MRI 상에서는 이 4, 5번 마디만 심하게 눌려 있어서 일단 한 마디만 치료를 계획을 세웠는데요. 네. 가로 사진 보시는 것처럼 정말 신경 안 보이죠, 그죠? 네, 실제 신경은 여기 아주 조그만하게 있습니다. 근데 거의 보이지 않아요. 인대가 아주 많이 정말 두꺼워지고 관절도 커졌는데 심지어 이쪽 왼쪽 관절에는 또 물도 차 있어요. 이렇게 굉장히 안 좋은 상태셨어요. 그래서 역시 PSLD를 통해서 치료를 했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 황색 인대를 이제 제거하는 중인데 여기 노랗게 보이는 부분 있죠. 네. 이렇게 이제 보이는 부분들이 인대가 실제 주사 치료를 좀 많이 하거나 이러시면 또 오래되면 이렇게 끈적끈적하게 변성이 많이 와 있습니다. 인대를 조심해서 제거를 잘 해주고 또 신경 주변의 공간을 좀 넓혀주고 나면 보시는 것처럼 척수와 신경근이 감압이 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죠. 네, 정말 쉽게 치료하기가 힘든 병이어서 척추 질환은 고질병이다라고도 이야기를 많이들 하시는데요. 역시 주사 치료에도 효과가 없었지만 내시경 치료를 받고 예후가 좋았던 그런 사례 소개해 주셨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어떤 치료든 치료 방법을 결정하기 전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공성주 원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건강 매거진 허리 통증 해결사 중에 하나죠. 자, 척추 내시경 치료에 대해서 저희가 좀 알아보고 있고요. 허리 통증이나 다리 저림 등 이런 다양한 척추 질환, 척추 증상들을 갖고 계신 분들은 상담 전화 주셔서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2-6677-0012번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고요. 전화 연결이 돼 있다고 하니까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전화 주신 분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42년생입니다. 네, 연세가 42년. 80대시고요. 예, 아버님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아버님 어디가 불편하실까요? 이 발등하고 발바닥하고 네.
발가락 허리가 저려서 그래요. 아, 주로 어떨 때 저리세요? 누워 계셔도 저리신가요? 아니면 뭐 네, 걸어 다니거나 서 있을 때 그러세요? 예, 누워 있을 때도 그러고 네. 걸을 때도 그러고. 양쪽 다 그러세요? 예. 아, 오른쪽이 먼저 그러더니 또 네. 왼쪽도 그러네요. 네. 그러면 지금 척추에 대한 부분들의 이상이 있는지 혹시 병원에서 검사나 진료를 받아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예, 전에 가서 주사도 하고 네. 사진도 찍어봤는데 뭐 4번, 5번이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네. 요추 4, 5번 마디가 이제 문제가 있으면 주로 발등 부분에 대한 감각이 좀 변화가 좀 생길 수 있는데요. 그럼 네. 주사 치료를 하시고 나서 어느 정도 이 효과가 좀 있으셨어요? 별로 없었어요. 오래됐어요. 오래되셨어요. 예. 혹시 아버님 지금 뭐 당뇨 같은 질환도 좀 앓고 계시거나 이런 거 있으실까요? 혈압, 당뇨 그런 건 없어요. 없으시고요. 네. 네. 그러면 이제 소위 이제 다리 쪽으로 이 불편한 감각을 느끼는 게 허리에 있는 신경인지를 이제 확인해 봐야 되는데요. 이제 네. MRI를 통해서 실제 신경이 눌리는지 안 눌리는지를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예. 가까운 병원에서 MRI를 찍어 보시고요. 그 부분에 해당되는 아까 말씀하셨던 4, 5번 마디 그리고 그 한 마디 아래인 5번 천출번 마디라고 하는 그 마디에 신경이 눌리는지 이게 이제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서 치료 계획을 세우거든요. 뭐 심하지 않은 경우는 그 특정 마디만 주사를 맞아보기도 합니다. 이제 근데 주사 치료 효과가 별로 없다라고 했을 때는 다음 단계로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내시경을 이용한 치료를 고려해 볼 수도 있으니까 너무 막 큰 수술 생각하지 마시고요. 병원에 내원하셔서 진료 한번 받아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상담 잘 해주셨고요. 저희가 전화상이다 보니까 정확하게 진단을 내려드리는 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권유해 주신 내용 잘 참고하셔서 치료 계획 세우시는 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합니다. 이 점도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저희가 이제 예후가 좋았던 치료 사례들 쭉 만나보고 있는데요. 이런 치료 사례들 보시면서 나의 경우와 좀 비슷한데 이분은 이런 방법으로 치료가 됐네. 뭐 이런 비교해 보시면서 한번 치료 사례를 들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사례 또 바로 이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나이가 젊으시네요. 44세 남성분이시고 허리 디스크 때문에 병원에 오셨고요. 네. 이 44세 남자 환자분은 이제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내시경 치료 중에서 내시경 디스크 제거술을 시행한 환자인데요. 이제 허리 통증과 오른쪽 다리 저림이 있으셨고 또 2년 전에 신경소년술을 받았는데 그 이후에도 증상이 그렇게 썩 좋아지지 않은 상태셨어요. 오른쪽 발목과 발가락 쪽으로 이제 힘이 빠지신 상태가 됐거든요. 이제 응급실을 통해서 이제 다른 병원에 입원을 하셔서 수술을 이제 받아야 된다고 얘기를 들으셨는데 네. 이제 그래도 수술을 안 하고 싶으셔서 그리고 또 절개하고 수술하는 것들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셔서 다시 또 병원에 내원하셨어요. 네. MRI 찍은 걸 봤더니 요추 4, 5번 마디에 보시기에도 이상한 덩어리가 크게 보이죠. 많이 그죠? 흘러나오는데요. 네. 여기 보이는 이 뒤쪽에 보이는 선이 이제 신경인데 네. 이 신경을 터진 디스크가 이렇게 꽉 누르고 있고 디스크가 뒤쪽으로 밀려서 아래로 이렇게 흘러 내려가 있습니다. 오른쪽 가로 사진상에서 보시면 이 동그란 까만 점처럼 보이는 이 덩어리가 터져서 흘러내려온 디스크인데요. 이 디스크가 가운데 있는 척수도 누르고 또 오른쪽에 있는 신경 가지를 꽉 누르고 있으면서 환자가 이제 위압감이 생긴 상태셨어요. 네. 자, 자, 굉장히 그래서 많이 이분은요, 이제 기존에 말씀드렸던 이런 PSLD가 아니라 이제 PELD라고 하는 내시경 관 자체가 한 6mm, 7mm 정도 됩니다. 아주 가느다란 연필 정도 되는 굵기의 네. 관을 허리 옆쪽으로 마치 옆구리 쪽에서 이렇게 통을 슉 넣고 들어가요. 그러면 이제 뼈를 갈아내거나 이런 게 없습니다. 없고 그냥 디스크가 있는 자리에 이렇게 도달을 시켜서 저희가 이제 이 터져 있는 디스크를 찾는 거예요. 보물찾기 하듯이 이 신경과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조직들 사이에 이 파열되어 있는 디스크를 찾아서 이렇게 끄집어내는 과정이거든요. 유착되어 있는 부분들을 잘 조심조심 박리를 하고 이 덩어리를 끄집어내고 주변부를 정리를 해주고 나면 이렇게 막 동굴처럼 커다란 구멍이 뚫려 있는데요. 실제로는 굉장히 작은 공간입니다. 신경막 바깥쪽에 있는 공간이 이렇게 넓어져 있고 신경가지가 이 뒤쪽에 이제 지나가거든요. 이렇게 해서 신경이 눌려 있던 부분들을 이제 해결을 해주고 나면 이렇게 진짜 못 걷던 환자가 통증이 이제 줄어들 수 있는 거죠.
좋습니다. 통증이 너무 심해서 뭐 응급실을 통해서 이제 병원에 오셨던 그런 환자분이셨는데 여기 치료가 잘 됐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예후가 좋았던 치료사를 소개해 주셨고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사례도 하나 더 만나보도록 할게요. 더 젊으시네요. 네. 33세 남성분이시고 역시 허리 디스크 때문이었네요. 네, 이 33세 남자 환자분은요. 역시 허리 통증이 있고 또 오른쪽 엉치, 허벅지와 종아리가 이제 저림감이 심해졌습니다. 집 근처 병원에서 통증이 심해서 이틀마다 주사를 맞으셨대요. 그래서 조금 나아지나 싶었는데 주말에 다시 너무 심하게 아프셔서 찾아오셨어요. 이제는 걷기가 힘들고 오른쪽 발가락에도 이제 감각이 좀 떨어진다고 해서 찾아오셨는데요. 주사를 맞게 된 직후에는 이제 소위 염증 반응이 좀 가라앉으니까 조금 줄어들다가 네. 물리적으로 누르는 이제 신경 압박이 심해지면서 통증을 많이 느끼셨던 걸로 예상이 됩니다. MRI를 찍어 봤더니 이 환자는 요축 5번과 천출번 마디 사이에 이렇게 디스크가 파열돼서 터져서 네. 아래로 흘러내려가는 덩어리였어요. 여기 보시면 약간 밝게 보이는 부분이 있으시죠? 네. 이게 이제 그래도 최근에 터진 디스크입니다. 이렇게 이제 터져서 오른쪽에 보이는 이 가로 사진처럼 이 신경 가운데 있는 척수 말고 이 오른쪽 부분입니다. 오른쪽 신경 가지가 있는 곳에 이 파열되어 있는 디스크가 꽉 주변에 둘러싸고 있어서 왼쪽에 보이는 이 신경 가지처럼 이렇게 보이는 게 없어요. 그러네요. 예, 이렇게 신경이 눌려 있었는데요. 이분도 치료를 PLD라고 하는 내시형 디스크 제거술을 했어요. 근데 이분은 이제 맨 마지막 마디인데 요추의 맨 마지막 마디는 이제 저희가 옆으로도 들어갈 수도 있고 뒤로도 들어갈 수 있거든요. 뒤로 들어가면 아까 말씀드렸던 기존의 그 PSLD라고 하는 방법과 동일한 길로 들어는 가는데 대신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얇은 내시경은요. 뒤쪽에 있는 뼈를 갈아내지 않아요. 그냥 피부만 절개하고 통을 이렇게 슝 집어넣어서 신경을 덮고 있는 인대를 제거하지 않습니다. 그냥 길을 갈라요. 틈을 벌리면 다시 내시경이 또 들어갑니다. 그러면 마주치는 부분이 이제 이 디스크와 신경이 있는 곳을 찾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신경 가지가 있는 주변에 이렇게 파열되어 있는 디스크가 어마어마하게 이제 박혀 있어요. 요거를 잘 조심조심해서 박리를 하고 네. 그 디스크가 터져 있는 신경 디스크 막을 잘 성형을 해주고 나면 오른쪽에 보이는 사진처럼 이렇게 이 위쪽에 보이는 분이 척수입니다. 커다란 나무 기둥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래에 있는 게 신경근이라고 말하는 신경 가지거든요. 요 겨드랑이라고 말하는 요 부분에 디스크가 터져서 요 밑으로 흘러내려간 거였어요. 여기 제거해주고 나면 이렇게 역시 동굴처럼 크게 뭐 공간이 넓죠. 네, 이렇게 그러네요. 하면 네, 환자가 통증이 줄어듭니다. 네, 워낙에 이제 저 정도의 공간이 좀 충분히 있어야 되는 공간이었는데 맞아요. 터져나온 맞아요. 디스크 때문에 그런 공간이 없었던 그런 사례였습니다. 자, 척추 내시경 치료를 받고 예후가 좋았던 그런 사례를 소개해 주셨어요. 자,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건강 매거진 공성주 원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허리 엉덩이가 아프고 다리가 저려서 걷기 힘든 병, 허리 통증을 일으키는 척추 질환 치료법들 알아보고 있고요. 방송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혹시라도 좀 나의 경우는 어떤 방법으로 치료하는 게 좋을지 궁금하시다면 상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02-6677-0012번, 02-6677-0012번 상담 전화 발짝 열려 있고요. 직접 전화 연결이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담 내용만 남겨주셔도 상담 도와드리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단 실시간 시연대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합니다. 이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계속해서 저희는 예후가 좋았던 치료 사례들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가 갈수록 젊어지시네요. 이번에는 20대 네. 환자분이었고요. 역시 젊은 분들은 디스크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협착증이 있지 않는 한은 20, 30대는 거의 대부분이 디스크의 문제 때문에 이제 찾아오시는데요. 네. 이 20대 남성분의 경우는 2달 전부터 이제 허리 통증이 있으면서 양쪽 엉치, 허벅지 통증 그리고 저림감이 지속되셨어요. 신경차단술, 주사 치료를 2번 정도 받으셨는데 이제 반응이 전혀 없고요. 통증이 이제 점점 심해지면서 이제는 걷기가 힘들고 또 누워 계셔도 통증이 있으니까 잠을 잘 못 자잖아요. 네. 결국 병원에 찾아오셨습니다. MRI를 찍어봤더니 요추 5번과 천출번 마디 사이에 이렇게 와. 커다란 혹처럼 디스크가 터져서 네. 신경을 누르고 있고요. 오른쪽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척수가 있어야 돼. 소위 큰 나무 기둥처럼 있어야 될 자리가 지금 이 파열되어서 터져 있는 디스크로 인해서 보이지가 않아요. 네. 신경 압박이 상당히 심한 상태였고요. 이 환자에게도
이 내시경 디스크 제거술 PLD를 시행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내시경 통을 잘 집어넣어서 터져 있는 디스크 근처에 이렇게 위치를 시키면 이 터져 있는 디스크가 이렇게 주변에 보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주변 조직과 잘 이렇게 박리를 하고 끄집어내면요. 오른쪽에 보시는 사진처럼 네. 이렇게 척수와 신경근이 보이는데 요 사이에 아까 겨드랑이라고 말씀드렸던 부분 있죠? 예, 그 공간이 넓어지면서 신경 압박이 해결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허리 통증 정말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는다는 말이 실감이 나는 그런 사례 만나봤습니다. 사례 하나만 더 볼게요. 53세 여성분이시고 허리 디스크 때문이셨네요. 네. 이 53세 여성분은요, 이제 허리와 오른쪽 엉치 통증이 심한 환자분이셨는데요. 이 허벅지 바깥쪽으로 저림이 있으셨습니다. 꽤 오래 전부터 이제 불편하셨는데 이 3개월 전부터 슬슬 아파지시더니 이제 열흘 전부터 극심하게 통증을 느끼셨어요. 중간에 도저히 통증이 해결이 안 되셔서 네. 응급실 통해서 또 다녀오셨는데 걷기가 힘들고 이제는 누워 있어도 아픕니다. 누워 있어도 아프면 환자가 이제 결국 어떻게 할 수 없거든요. 그쵸. 삶의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네. 결국 병원에 이제 내원하셨어요. 그래서 MRI를 찍어봤더니 요추 4, 5번 마디 사이에 이렇게 역시 신경이 끊어진 것처럼 보이죠. 이 MRI에서 사실 끊어질 정도면 굉장히 신경 압박이 심한 거거든요. 그래서 디스크가 뒤쪽으로 흘러나와서 이분은 위로 올라가 있어요. 위로 터져서 덩어리가 올라간 거고 오른쪽에 보이는 사진상에서 실제 신경은 여기 바깥쪽에 이 빨간 원 바깥쪽에 있는 이 부분이 신경입니다. 이 부분이 네. 신경인데 사실상 신경이 거의 보이질 않아요. 그러네요. 이 터져 있는 신경이 디스크가 너무 많이 신경을 누르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제일 조심해야 될 것이 갑자기 발생하는 이 소대변 장애입니다. 이런 것들이 발생하기도 하고 네. 뭐 다리 힘이 빠지기도 하는데요. 이제 이런 상황이면 진짜 응급으로 수술을 하셔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분은요,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던 PLD 방법이 아닌 PSLD 방법으로 이제 디스크를 제거했어요. 네. 왜 그러냐면 이 요추 4번, 5번 마디는 옆쪽으로 주로 들어가서 내시경으로 이제 PLD 방법으로 치료를 하는데 양이 너무 많습니다. 양이 많아서 한꺼번에 디스크가 나올 때 이 신경에 누르는 압력이 세면 저희가 치료를 잘 하는데요. 하고 나서 환자가 다리 힘이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상황을 좀 피하기 위해서 뒤쪽으로 안전하게 PSLD 방법을 통해서 진행을 했고요. 네.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 신경이 원래 이렇게 지나가던 틈인데요. 이렇게 있던 자리를 견인하는 기구를 통해서 이렇게 잡아당겨서 확인해 보니까 이 밑에 보물찾기처럼 뭐 덩어리 보이시죠? 노란 거. 이게 다 터진 보이네요. 디스크입니다. 이게 네. 그냥 여기 지금 사진에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요. 아래부터 위쪽까지 전체적으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이 네. 박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잘 제거를 해주고 디스크 막을 좀 열성형을 좀 해주고 나면 네. 보시는 것처럼 이제 신경 가지가 정상적으로 보입니다. 네. 이 밑에 이렇게 디스크랑 좀 떠 있는 모습이 보여요. 이게 지금 사실 디스크가 원래 박혀 있었을 때는 바짝 붙어 있었거든요. 이 틈이 떨어지면서 신경에 대한 압박이 이제 해소가 되니까 환자분 통증이 확 좋아지는 거죠. 네, 좋습니다. 내시경 신경 감압술 치료 사례 소개해 주셨고요. 환자들마다 치료가는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어떤 치료든 치료 방법을 결정하기 전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다양한 내시경 치료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모든 치료법에는 부작용이 따를 수 있고 개인마다 치료 효과가 다르다는 점, 또 전문의와 상담을 통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공성주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네, 여러분의 건강 장수 파트너 건강 매거진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합니다. 이 점 기억해 주시고요.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보기 가능하니까요. 유튜브에서 건강엔 한경을 검색해 주시고 많이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